여기 70대의 한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말려놓으니 제일 중요하다 말했더니 주변에서 다 늙어서 말년에 운수가 좋아져 봤자 무슨 소용이야 라고 말하대요. 초년운은 내 부모의 덕이 크지만 말년운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랍니다. 주변의 말 한마디로 남 고통 주는 사람들 참 많을 겁니다. 법정 스님께서 그러시대요. 모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같이 말년 좋은 걸 못 봤습니다. 사업 망하고 가난해지고 이혼하고 암으로 고생하고 심지어 자식까지 먼저 보내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말은 돌고 돕니다. 결국 나에게 돌아오죠. 말년에 순탄하려면 항상 입을 무겁게 하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말이 돌고 돌아 나에게 오듯이 운도 말을 따라 나에게 옵니다. 불행한 말을 하면 불행이 따라오고 결국에는 불행한 말년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년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6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버릇 6가지만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말년을 보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누르신 그대들은 말년운이 가득한 행복의 배에 오르신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말년운이 넘치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말년운을 걷어차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첫 번째. 은근히 사람을 무시하면서 비꼬는 말입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난 그저 농담이었어.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사람이 참 예민하네. 은근히 비꼬면서 사람 무시하며 기분 나쁘게 만들어 놓고 농담인데 왜 그렇게 과민 반응을 하냐 되려 기분 나빠하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경험 당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발끈하는 것을 보고 재밌어 합니다. 은근히 비꼬는 말투와 칭찬인 듯 하면서도 듣고 있으면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을 교묘하게 돌려서 하기 때문에 듣는 당사자는 기분이 나빠도 따질 수 없도록 만들고 기분이 상해 따지게 되더라도 뭘 그런 걸로 그러냐며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70대 경수님은 친구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을 잘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은근히 공격하는 친구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이 커피 맛있다. 라고 말하면 이 2,000원짜리가 맛있어. 이거보다 맛있는 거 못 먹어봤어. 라고 말하고 나 베트남으로 해외여행 처음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 하고 말하면 베트남이 좋았어. 거기보다 좋은 데를 못 가봐서 그러는구나. 나는 3번이나 가서 그런지 볼 것도 없던데. 라고 말입니다. 미묘하게 비꼬는 말,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하는데 그때는 당황스러워 그냥 넘어갔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굉장히 불쾌하셨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당해오셔서 이제는 모임 나가기가 꺼려질 정도라고 하시는데요.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나를 보고 오늘 머리랑 옷이 좀 그러네 라고 말한다면 화를 내지 마시고 차분한 말투로 머리랑 옷이 좀 그렇다는 게 무슨 의미야 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교묘하게 비꼬는 말을 할 때 그 순간 바로 그 정체를 딱 드러내 버리시는 겁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비꼬려고 했었던 그 말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덧붙이려 하고 당황해서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나를 공격하려던 상대방은 오히려 자기가 공격받는 사람이 돼버리고 내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깎아내리려는 질문을 할 때 그 말에 수긍하는 대답을 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좀 그러네. 내가 좀 칠칠 맞지. 이렇게 대답을 하다 보면 그 사람 말에 수긍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말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비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질문에 대해 수긍하는 대답을 하지 마시고 그 사람 말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질문한 의도가 뭔지를 그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재미나게 살기도 모자란 시간, 일부러 비꼬는 말을 해서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시간이 있을까요? 이런 말은 가지고 있던 말려눈도 달아나게 만듭니다. 말려눈을 걷어차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두 번째, 상대방 김 팍팍 세게 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사람 성의는 생각도 않고 김 팍팍 새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70세 정수님께서는 칠순 기념으로 친구분과 다 같이 태국 여행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여행 내내 가는데 뭐 이렇게 한참 걸려? 겨우 이거 보러 왔어? 이걸 무슨 맛으로 먹어? 나는 돈 아깝게 이런 거 안 사. 라고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내뱉으셨다고 합니다. 하는 말마다 김세게 하는 말을 해대서 덩달아 같이 가신 친구분들 기분까지 안 좋게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속으로는 정말 좋으면서도 겉으로 좋은 티를 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으면서도 좋다고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감정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속마음을 감추는 것이 습관이 되어 말을 반대로 하는 것이지요.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면 남들의 존중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말버릇은 들어오던 운도 달아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의 마음을 섬세히 관찰하고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내면보다 남들의 시선을 더 많이 신경 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챙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귀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말년에 운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년은 정말 소중합니다. 스스로에게 행복하고 좋은 말을 해주세요. 말년운을 걷어차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세 번째, 상대에게 질투나 시기심을 갖게끔 옆에서 사람을 조종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너무 부럽고 질투가 나서 그 사람을 욕하고 싶은데 자신의 손에는 피를 묻히기 싫어서 제3자를 끌어들여 그 3자가 그 사람을 욕하도록 옆에서 조종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모임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아우, 김 씨는 이번에 생일 선물로 아들에게 자동차를 받았다고 그러네. 돈도 많고 집도 있고 아들이 좋은 차도 사주고 너무 완벽한 거 아니야? 그럼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제3자가 김 씨가 좀 완벽하지 라고 바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3자는 김 씨가 가진 것은 많긴 한데 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약간 좀 막무가내인 부분이 있어. 사람이 사교성이 좀 떨어지잖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을 한 제3자가 바로 조종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을 시작한 당사자는 모르는 척 왜 그러는데?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되묻는 것이죠. 그럼 자신이 하고 싶었던 욕을 조종당하는 제3자 입을 통해서 김 씨 욕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한 발 뒤로 빠져서 그 상황을 지켜보며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임에서 김 씨에 대한 질투가 늘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이나 모임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불러일으켜서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지 꼭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려눈을 걷어차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네 번째, 반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 노인들은 어린 사람이라고 무조건 반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의를 무시하는 언행은 같은 노인인 내가 봐도 볼썽사납거든요. 상대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은 경우와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84세 현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대뜸 반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와서 알려줘 봐. 라며 반말을 하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지는데요. 반면 어린아이와 젊은이들에게도 이거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가르쳐줘서 정말 고마워요. 하고 정중하게 말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말에서 기품이 넘치고 상대에 대한 예의가 느껴집니다. 물론 오랫동안 봐온 사이고 어느 정도 친분이 생겨 서로 합의하에 반말을 하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장유유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장자 우대주의 문화에서 살다 보니 처음 만난 사이에 몇 살이냐 물어보고 자기보다 어리면 일단 반말부터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과 인격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반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매우 거만하고 오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어르신은 말도 아름답게 가려 할 줄 알며 침묵해야 할 때에 침묵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년에는 상대에 대한 배려심과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말년운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말년운을 걷어차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5번째, 카더라 통신원이 되어서 여기저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지 마세요. 일상적인 말로 대화를 시작하여 말끝마다 남을 욕하고 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명 카더라 통신원이라 부르는데요.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서 뭐 했다던데, 이렇다던데 라며 소문을 만들어 옮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진짜인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과장을 있는 대로 보태고 보태서 이야기를 부풀립니다. 이런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나면 머리가 아프면서 왠지 모르게 찜찜한 마음이 듭니다. 만약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혹시나 내가 카더라 통신원이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새로 들은 이야기를 남들보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는 어떤 말을 너무 하고 싶으시다면 말을 잠깐 멈추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지 생각해야 합니다. 말을 내뱉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말로 인해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승철 스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씀 중에 말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승철 스님처럼 수행하신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평범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내뱉는 말이 죄악이 되는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물론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내뱉은 말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본인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나는 주로 어떤 말을 하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도 없고 사실이 아닌 말을 마음대로 추측하며 남에게 하고 다니지는 않는지, 아니면 정확하고 확실한 이야기가 아니면 절대 말을 전달하지 않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가 카더라 통신원이 되지 않도록 매사의 말을 무겁게 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수다는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지만 유해한 수다는 우리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파한다면 독감 바이러스처럼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 말이 화살이 되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건강한 수다를 나누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카더라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추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말년도 추레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년운을 걷어차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6번째. 듣기 싫은 자랑 메들리를 늘어놓지 마세요. 65세 순영 씨의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입에 모터를 달아놓은 듯 그렇게 돈 자랑, 자식 자랑을 해댄다고 합니다. 하다 이제는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화초까지 자랑을 한다고 하는데요. 입만 열면 자랑과 허풍을 떨고 잘난 척하는 모습이 정말 꼴 같지 않지만 그래도 지내온 세월이 있어 받아줬더니 점점 더 심해지는 게 가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자랑을 해대니 이제는 그 친구를 떠올리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칠푼이 같은 친구가 이제는 정말 취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자랑은 스스로 느끼기에 나보다 못하다 싶은 상대에게 한다고 합니다. 들어주는 상대방이 맞장구 치며 들어준다 해도 속으로는 편치 않을 것입니다. 살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랑이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입니다. 지금 돈이 많다고 평생 잘 산다는 법도 없고 지금 자식이 잘 되고 배우자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이란 법은 없기에 이 3가지 자랑은 금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식 자랑은 정말 친한 친구 사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자랑입니다. 매일 자식 자랑을 해도 부족한 부모가 있겠지만 자식 때문에 매일 속이 썩어가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이 문드러져가는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해대는 것은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2다리를 잃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다리를 자랑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사정을 모르고 한두 번 자랑하는 것은 부모된 마음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속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그 앞에다 대고 자랑을 해대는 것은 정말 경우 없는 행동일 것입니다. 겉으로 애써 웃고 있는 상대에게 계속해서 못을 박아대는 것이죠. 사소해 보이는 자랑 하나가 소중한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식 자랑은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 자랑을 꼭 하고 싶다면 그것을 알아주는 부부 사이에서만 하세요. 소중한 친구를 잃지 않으려면 절대로 자식 자랑을 하지 마세요. 소중한 말년운도 같이 잃게 됩니다. 이렇게 자랑 메들리를 늘어놓는 사람을 자세히 지켜보면 실상은 딱히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계속 자랑을 해대고 있지만 겉모습은 그럴듯하나 실속이 없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랑을 일삼는 사람은 남에게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으면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들통날까. 이것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남에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남에게 어떻게든 인정을 받아야 부족한 것을 감출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반면 몇십 년을 만나도 자랑 한 번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굳이 자랑하려 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자랑하지 않아도 그들이 갖춘 것은 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남에게 나누려는 여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목적이 아닌 겸손과 배려의 행동입니다. 항상 겸손해야 말년운도 좋아집니다. 아무리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이라지만 혹여 나도 모르게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지혜로운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는 이 6가지 말들을 사용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말년운을 걷어차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6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은근히 사람을 무시하면서 비꼬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 기분은 생각도 않고 김 팍팍 세게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에게 질투나 시기심을 갖게끔 옆에서 사람을 조종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경우 없이 하는 반말입니다.
5번째는 카더라 통신원이 되어서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는 소문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듣기 싫은 자랑 메들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로 어떤 말들을 해오셨나요? 몇십 년 동안 해오던 말이 내 인생에 그리고 말년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는 내 스스로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불행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 내 공든 인생을 무너뜨리고 노년을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말, 고운 말을 사용하셔서 말년운을 가득 채워보세요. 매일 실천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말년운이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배우고 성장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이 시대의 귀한 어르신들입니다. 지혜로우니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말할 때는 좋았는데 말하고 나니 찜찜한 적이 없으셨나요? 그냥 찜찜하면 다행이지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 찜찜함이 큰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밖에서 맺은 인간관계에서 무심코 했던 말 때문에 훗날 악몽 같은 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다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신뢰하는 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사람이었더라도 다른 말은 다 말하더라도 이것들은 말해봤자 좋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절대 알게 해서는 안 되는 말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내 약점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허점이 있고 그 허점을 남에게 얘기하게 되면 언젠가 나를 다치게 할 화살로 돌아온다. 청문회 등에서 과거에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반대 정당의 저격수가 되어 앉아있는 모습은 결코 낯선 장면이 아니다. 이런 일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그저 정치판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처음에는 서로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지만 어느샌가 입장이 바뀌게 되고 결국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나는 내가 함부로 뱉은 약점으로 인해 큰 화를 입게 되는데 나를 배신한 사람은 더 잘나가고 승승장구한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 상대방에게는 언제든 이용할 만한 자신의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내 사람이라 생각했기에 쉽게 털어놓았던 속마음, 술 한잔 먹고 나눈 진솔한 대화는 물론이고 여러 약점이 생길 만한 행동들까지 했을 수 있다. 내가 실제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나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내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잘못된 이유는 단 하나. 상대방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허해서 힘들어 기대고 싶어서 믿고 싶었던 사람을 내 사람으로 착각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더는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믿는 것이 힘들게 된다. 특히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 내가 믿는 사람이 아래 사람일 경우 나중에도 내 아래 사람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아래 사람일 경우 경쟁 상대로 보지 않기에 더 무방비로 자신을 더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기에 나중에는 이렇게 속마음을 내뱉었던 것이 상대에게 빌미로 이용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본다. 그렇기에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상대가 이용할 만한 허점을 절대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떠나서 한마디로 오만하지 말고 선을 지킬 줄 알라는 말이다. 상대를 믿을 수 없어 방심하지 말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믿더라도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나쁜 사람도 대비하고 좋은 사람과의 관계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
민감한 주제는 절대 함부로 꺼내지 마라.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이런 말을 함부로 뱉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 정치, 종교, 인종, 성별, 재산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대화는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친분과 관계를 어지럽힐 수 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와 감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말 조심해서 다루어야만 한다. 정치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정치 성향은 다양하고 정치에 있어서만큼은 성향이 서로 다르다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명절에 가족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투는 것이 바로 정치, 종교 등의 얘기이다.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그렇기에 우리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함부로 충고하지 마라. 충고라는 것은 남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기에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불쾌할 수 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다. 남들이 나에게 솔직하게 충고할 때 나 역시도 불쾌할 때가 있는 것을 떠올려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항상 할 말을 다 하는 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인 것은 결코 아니다. 먼저 옳은 말이더라도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속마음을 말한다는 것은 얼핏 보면 진심을 다해서 말하는 것으로 둘 모두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막상 속마음을 내뱉으면 뱉은 자신만 속 시원하고 듣는 상대방은 당황스러워하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속마음을 드러낸다고 진짜 친구가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와서 믿어도 되는 사람이란 판단이 서면 그때는 내 속마음을 말해도 괜찮다. 하지만 친하고 안 친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의 있게 말하고 듣는 사람을 배려하면서 말하는 것이다.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라면 입을 다무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드러내더라도 정도를 조절해야 할 때가 있다. 정직도 때론 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를 불쾌하게 만드는 정직은 정직이 아니라 예의 없는 것, 존중하지 않는 것, 배려심이 부족한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서로가 편안한 정직함은 물론이고 때론 모른 척 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네 번째,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해라는 말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은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다. 우리 주변에 흔히 만나는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나온다. 어차피 말해도 이해 못해.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라며. 인간관계에서 생긴 서운함이나 분노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는 한다. 하지만 이러한 말은 잘못된 말이다.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해라는 말은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말로 나 역시도 상대를 이해 못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말에 불과하고 서로 간의 대화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하더라도 나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면 되는 것인데 나 또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 못하면서 이해만을 바라는 것이기에 굉장히 이기적인 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태도는 서로 간의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고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무척이나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나를 다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나를 이해 못해주는 상대방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상대방을 비난할 시간에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더욱 중요시하라. 서로 대화를 하며 좋은 것과 싫은 것들을 서서히 알아가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조금씩 없애나가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이 내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 상대방이 나를 이해 못하는 점이 남들이 느끼기에는 좋지 않은 점인지 확인해 보며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양하게 바꿔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인간관계를 더욱 좋게 만들고 다툼을 줄여주는 고마운 일이다. 5번째, 나는 다 알지라는 말하지 마라. 사람인 이상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는 척 하지 않는다. 아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은 하나도 좋을 게 없는 습관이다. 먼저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말은 스스로 오만하고 거만하다고 나타내는 것이며 실제로 다 알 수도 없는데 다 안다고 하며 잘못된 정보로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만드는 최악의 말 중 하나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기가 힘들고 주변의 지인들 역시도 굳이 말싸움하기가 귀찮은 나머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억지로 칭찬해주곤 한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더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무시하며 심지어는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누가 봐도 훨씬 좋은 의견임에도 자기 의견을 밀고 나가고자 언성을 높여가며 억지로 밀어붙인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며 자기 자신을 바보로 만들게 된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고쳐나가며 조금씩 나아져야 인생의 발전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다. 우물 안개구리에 머무르면서 혼자만의 사고에 갇히지 마라. 우리는 모두 학습과 성장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용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려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존중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삶과 인간관계를 그려나가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오만하고 말도 안 되는 거만한 태도는 피하고 나는 모르는 것도 많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수용하라. 6번째, 남에게 가족 흉을 보는 말을 하지 마라. 말이란 것은 뱉기엔 가벼우나 뱉고 나면 무엇보다 무거운 법이다. 남에 대한 얘기도 이러한데 남에게 가족에 대한 흉을 보는 행동은 최악의 행동임이 틀림없고 최악의 사람으로 낙인 찍혀져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 사람인 이상 그게 누구든 말이다. 부모, 형제, 하물며 자식들도 다 사연이 있고 비밀이 있는 법이다. 따라서 그게 설령 내 자식이더라도 비밀을 훔쳐보거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궁하는 것은 결코 안 되는 일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사생활과 자기만의 생각을 존중해준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족의 문제를 남들에게 상담을 가장하여 같이 욕해달라는 식으로 떠벌리며 대화를 이어나가고는 한다. 내 가족들의 안 좋은 사연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때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나아질 수 있지만 결국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결국 내 가족을 욕하는 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내가 조금 더 처신을 잘했다면 배우자랑 싸울 일도 없었을 거고 자녀들과도 더 좋게 지냈을 텐데 내가 잘 못했기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내 탓이다. 그러니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남들에게 가족 흉은 절대 보지 말고 지금이라도 가족들에게 더 잘해줘야 한다. 가족이라는 존재는 서로 의지하고 따뜻함을 주고받는 사이이지 남에게 흉을 보는 대상이 아니다. 만일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가족의 흉을 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리를 두는 것이 이롭다. 가장 가까운 가족도 욕하는 사람이 주변 동료는 얼마나 욕할지 생각해보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게
무조건 옳다고 느낄 것이다. 7번째, 말할지 말지 고민된다면 하지 마라. 누군가와 대화를 함에 있어서 이 얘기를 꺼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이 될 때가 자주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안 꺼내는 것이 맞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말을 뱉었다가 후회한 경험은 있어도 잘된 경험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말할지 말지 고민된다면 그저 침묵하는 것이 좋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목소리를 높여서 안 되는 경우는 내가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아마도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거나 그 사람의 말투 등 영향을 받거나 현재 내 상태가 분노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서일 것이다. 지금 판단력이 흐려져 있다면 생각을 말하기 전에 먼저 침묵하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만약 침묵을 지켜 나의 생각이 성숙할 시간을 주고 조금 더 좋은 방식으로 얘기한다면 결코 후회할 일이 없는 법이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음을 경계해야만 한다.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화가 나고 당황했더라도 이를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여 마음속에 가둬두어라.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폭발을 억누르기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남에게 무심코 뱉은 말은 내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계하는 것은 타인이 아닌 내 입과 혀이다. 따라서 입과 혀를 항상 경계하라. 내가 보지 못하고 직접 듣지 못한 건 가족에게조차 결코 말하지 마라. 어진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귀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기 의지대로 하기 어렵다. 그러나 입은 의지대로 할 수 있으니 스스로 다스려야만 한다. 8번째,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라. 사람들은 약속을 가볍게 하지만 약속이란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서로와 서로의 신뢰로 맺어진 약속은 말을 뱉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이미 약속이 된 순간 무척이나 무거운 무게를 갖는다. 게다가 상대방과 만나기로 한 약속은 더더욱 그러하다.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쓰는 일이므로 별 가치 없는 사람과는 굳이 만날 약속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약속을 가볍게 뱉어놓고 약속 시간이 다가오면 매번 핑계를 대며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약속 시간에 매번 늦고 있다면 반드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 어쩌다 사정이 생겨 약속을 미루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되겠지만 매번 만나기 싫고 귀찮은 티를 내며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보고 싶을 때만 만나는 사이로 일방적인 인간관계를 원하는 이기적인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약속은 함부로 하지도 한 번 했으면 절대 어기지도 마라. 9번째, 쓸데없이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말이 없음을 겪어봐야 말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지 비로소 알 수 있는 법이다. 신이 인간에게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타인의 말을 2배 많이 들으라는 이유에서이다. 아무 생각 없이 남들에게 한 자랑이 전해지며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모멸의 대상이 되거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나의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오로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자랑을 하기 위해 입을 열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만 한다. 서로가 서로의 자랑을 듣고 서로 칭찬해주는 덕담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분위기에 맞지 않는 나 혼자만의 자랑은 그저 떠벌림일 뿐이지 결코 인간관계에서의 올바른 대화는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만 한다. 또한 잘 나갔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면 예나 지금이나 과거에 잘 나갔던 사실을 술 안주 삼아 떠벌리고는 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대단했구나라는 생각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왜 그렇게 사는데?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처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처량해지는 법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과거를 너무 많이 자랑하는 사람 치고 지금의 삶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 또한 본 적이 없다. 또한 그게 대단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다른 사람에게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무슨 말썽거리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함부로 말끝마다 내세우고 자랑 삼지 마라. 자랑거리는 내 입에서 나오게 되면 그 빛을 잃어버려 자랑이 아니게 되고 그저 초라한 말 한마디가 되기 마련이다. 자랑거리는 남의 입에서 나왔을 때야 비로소 가치 있는 자랑거리가 되는 법이다. 오늘 함께 알아볼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9가지의 인간관계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